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 2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 뭘 쓸 거냐면요. PA 합집합 B도 알고 PA도 알고 PB도 알면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저 식 다 적어놓고 구해볼 거야. 그래, 이번 식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아까 얘를 0.5라고 구했고 얘는 0.2고 얘는 0.4야. 빼기 몇을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지. PA 교집합 B는 몇이 되겠습니까? 0.1이 될 거예요. 그래, 너는 0.1이야 라고 구해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식 구해보도록 하자. 자, 세 번째 식 P의 B가 A랍니다. 자, 얘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시작! PA분의 PB 교집합 A죠. 나 PA 알아? 몰라? 알지? 몇이에요? 0.2. PB 교집합 A는 우리가 2번에서 구해놨죠? 0.1이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녀석은 몇 나오겠다? 2분의 1이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야, 이 녀석하고 좀 관계 맺어서 표현하자면 뭐야? 0.5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겠네. 자, 그럼 한번 묻자. 여기서 A하고 B는요,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볼까? PB가 0.4지. 그런데 A가 일어났다는 전자에서 B를 구하면 0.5지.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종속이에요. 되겠습니까? A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에 따라서 B의 값이 변하고 있지? A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러면 2번 너희들이 한번 구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구해봐. 2번 풀어보십시오.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세요. 같이 풀까? 시간 좀 더 줄까? 같이 풀까? 네. 시간 좀 더 줄까? 찬주야? 너무 열심히 풀어서. 시간 줘? 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는 0.4, PA바 B는 0.2, P의 A 합집합 B는 0.6일 때 여기에 남아있는 세 개의 값을 구하래요. 요 녀석을 1번, 그리고 요 녀석을 2번,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녀석을 3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조건을 마구마구 이용해서 1, 2, 3 중에 답 낼 수 있는 거 있나 찾아볼 거야. 얘는 건드릴 거 없고요. 이 녀석은 좀 건드릴 거리가 있겠다. 자, 첫 번째, 예, P의 A바 B는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의 B 분의 P의 A 교집합 B가 되겠지. 요 값이 0.2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 네? 조건이 B지. B라는 조건을 했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계산은 안 되지만 P의 A 교집합 B는 0.2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 하나는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식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 요번에는 합사건의 확률이 나와 있죠? 자, 요 녀석 구하면 P의 A 더하기 P의 B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요 값이 몇이에요? 0.6이지요. PA의 값이 몇입니까? 0.4지요. 자, PB의 값은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PA 교집합 B를 뭐라고 써도 돼? 0.2 PB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 미지수 하나씩 하나 PB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PB 값을 구해보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0.2 되고 이 녀석 계산하면 1 빼기 0.2 해서 0.8 PB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PB의 값은 몇이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 라고 풀 수 있겠지. 그래, 너는 4분의 1이 나왔어 라고 구해냈어.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 A 교집합 B 구할 거야. 여기서 구하면 되지. 자, P의 A 교집합 B는 0.2는 몇이야? 5분의 1이죠? PB는 몇이래요? 4분의 1이래요. 즉 얘는 몇 나오겠습니까? 20분의 1이야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 P의 B가 A의 여집합이에요.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P의 A의 여집합 분의 P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얘는 다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PA라고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집합과 구조가 같습니다 라고 했죠. 바로 이 녀석을 집합해서 생각해보자.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 있어.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요? B차집합 A로 바꿀 수 있지. 자, 집합에서요 B차집합 A는 요런 상황이에요.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A 부분을 쏙 빼서 요만큼만 남은 상태야. 그러면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PB에서 빼기 P의 A 교집합 B 부분만, 요 중간 부분만 쏙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빗금친 요런 부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풀 수 있어? PB 마이너스 P, 여기는 N이었는데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하면 1 마이너스 PA는 0.4죠. PB의 값은 4분의 1이니까 몇이야? 0.25 빼기 A 교집합 B는 몇입니까? 0.05 그래서 계산하면 0.6분의 0.2 답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볼 텐데 6페이지, 7페이지가 같은 개념 문제예요. 우리는 15분 남아있는데 15분 동안 6페이지, 7페이지까지 나가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개념에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자. 내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경우와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두 개를 더하면 A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 뭐야? 와우, 얘 확률의 곱셈 정리로 풀 수 있지. 얘도 확률의 곱셈 정리로 풀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의 베이스는 누구예요?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야? 우선 B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우선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확률에서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둘, 셋, 넷, 5개의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풀 텐데 전부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되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B가 일어났는데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5라고 한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자,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이 생기는 모든 사건을 다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사건이야. 그런데 그 사건의 전제가 뭐가 있어?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 비가 왔어. 그치? 그런데 이겼어. 이런 경우가 있겠지. 이 경우만 있나?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비가 안 왔어. 그랬는데 이겼어. 맞아? 자, 요 두 가지 경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확률을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 확률은 사건은 A의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비가 내렸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 A라는 비가 내렸어. 그런데 이 비가 내렸다는 전제하에서 이겨야 돼. 자, 이길 확률을 선생님이요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렸다는 전제하에서 이겼어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더하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P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겼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의 확률이다? B의 확률이에요. 이길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PA 구합니다. 오우씨, 내일 비가 내릴 확률 몇이야? 0.2예요. 그러면 비가 내렸다는 전제 하에 이길 확률 몇이에요? 0.7이에요. 더하기.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 몇입니까? 0.8.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길 확률 몇이에요?
0.5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14 더하기 8, 5, 40이니까 0.4. 확률은 몇이다? 0.54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이와 같은 패턴의 문제에서요. 가장 중요한 풀이의 시작은 이런 수학적 표현이야. 얘가 나오면 그 뒤에 식이 줄줄줄 나올 수 있지만 얘가 안 나오면요. 식이 나오기 되게 힘들어.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 됐지? 그러면 이제 아주 유명한 두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0%이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은 5%이다.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각각 20%, 80%인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의사가 진단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구하래요. 자,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A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야?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어 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겠지.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걸렸어 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선생님이요, 암에 걸린 경우를 B라고 할 거고요. 암에 걸리지 않은 경우를 B의 여사건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세면 뭐야? 암에 걸렸어. PB지. 그런데 암에 걸렸다는 전제 하에서 암에 걸렸다고 진단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예. 더하기.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B의 여사건이야. 이때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해요.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우리는 무엇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PA,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냅니다. PBB, B가 암에 걸릴 확률이지. 암에 걸린 경우 몇 %야? 0.2예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몇입니까? 0.9 되겠죠.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 암에 걸리지 않은 경우 몇 %야? 80%니까 0.8 되겠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0.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풀면 0.18 더하기 0.85 40이니까 0.4인가요? 예. 그래서 계산하면 0.22의 확률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뭘 했어? 모두 다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라고 했죠? 자, 7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드릴 거예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쓰는 그 한 줄의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식이 나오는 거고 그 문장을 못 쓰면 식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1분 뒤에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의 영화 시사의 응모권 중 4장의 당첨권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갑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로 응모권을 하나씩 뽑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을이 당첨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봤더니 갑을 순서로 뽑죠? 이런 경우가 있겠네. 갑이 당첨됐는데 그 후에 을도 당첨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갑이 당첨이 안 됐는데 을이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요 이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요 경우만 따져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을이 당첨되는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러면 갑이 당첨되는 사건은 B, 갑이 당첨되지 않는 사건은 B의 여사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를 식으로 표현합니다. 갑이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때 을이 당첨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갑이 당첨됐다는 조건 하에서. 갑이요 당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을은 당첨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갑이 당첨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나는 무엇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PA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까? B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까? A의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 갑이 당첨될 확률이지. 10장 중에서 4장이 당첨권이 들어있대요. 갑이 당첨될 확률 몇이야? 10분의 4의 확률이에요. 자, 이제 갑이 하나 뽑았어. 그 상태에서 을이 뽑아야 돼. 근데 갑이 당첨권 하나 가지고 갔지. 그러므로 전체 몇 장 남아있어? 9장 중에서 당첨권은 몇 장 있다? 3장 있는데 요 3장을 뽑는 거죠. 자, 더하기. 자, 갑이 당첨권을 뽑지 못했어요. 10분의 6의 확률 되겠죠. 이때 뽑지 못한 상태에서 을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9분의 4가 되겠지. 이해가 될까?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없나? 예. 그래서 갑을 둘 다 당첨 안 될 확률 아니에요? 왜냐면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을이 당첨되는 사건만 따져야 돼요. 을이 당첨 안 되는 사건은 포함할 필요가 없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녀석 풀면 90분의 4, 32, 6, 4, 24. 그래서 90분의 36 나오네요. 6, 6, 1은 6, 6, 5, 30, 3으로 나눠지네요. 예,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5분의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그래. 아까 선생님이 문장만 표현하라 그랬는데 요런 표현까지 하나 곁들이고 풀면 훨씬 쉬울 텐데. 그럼 해볼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발견량 답은 뭐예요? 16분의 5.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량품 5개를 포함한 16개의 마우스를 연결하여 컴퓨터와 연결하여 차례대로 2개의 마우스를 검사할 때 두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자, 확률을 구하려면 이 확률이 일어나는 사건을 알아야겠지. 두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을 모두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떤 사건이 가능해요? 첫 번째에서 불량품이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도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혹은 어떤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에서는 불량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에서는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이처럼 두 번째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냈어요. 그래, 좋았어. 내가 두 번째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야지. 그러면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고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B의 여사건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다. 나는 지금부터 무엇의 확률을 구하겠다? 두 번째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겠다.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불량품이 나왔는데 불량품이 첫 번째에 나왔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에도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와 첫 번째는 불량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불량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므로 PB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뭔데?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야. 몇 분의 몇 되겠습니까? 16분의 5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불량품이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두 번째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되겠어? 15분의 4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오지 않을 확률 몇입니까? 16분의 11 되겠죠. 자, 첫 번째 불량품을 뽑아내지 않았어. 정상품을 뽑아냈다라는 전제하에서 두 번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놀라운 암산 능력 뭐가 나오겠습니까? 16분의 5가 나오더라. 자, 됐지?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볼 수 있겠지? 똑같은 유형이다. 풀어봐라. 이제 구조가 보이지? 맞아? 네, 그 구조를 보시면 돼요. 풀었어야 다. 뭐 나왔어요? 10분의 3 정답. 예, 세 번째 문제의 답은 10분의 3이랍니다. 이 답이 나오면 집에 가셔도 되고 이 답이 안 나오면 설명 듣고 가셔야